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고양시 내유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의 복층 타입 촬영하러 이렇게 오랜만에 내유동을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자마자 바로 처음 촬영하는 현장인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제 아이들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 해서 가만히 쉴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촬영에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쉬다가 왔고요. 물론 육아해를 좀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를 내려갔다 오면서 생각을 좀 해본 건데,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들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좀 시간이 허락해야 되기는 하지만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종종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이라도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도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 최선을 다해서 또 소개를 할 거고요. 복층 타입 찾고 있었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도 입지 조건 설명드리고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초등학교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5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이 초등학교에는 유치원이 같이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이니까 같이 통학을 하시면 되고요. 또 450m 정도 떨어진 곳에 버스 정류장,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편의점이 있고요. 중대형 마트는 약 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먼 곳에 있습니다. 약 3.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서 삼성역까지는 약 9.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역에는 대형 쇼핑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본 이상의 다양한 편의시설들은 삼성역 부근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은평구까지는 현 위치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서울까지도 약 25분 이내 진입이 가능한 신축 빌라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차 공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필로티 주차하는 방식인데요.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참 유리한 주차 공간이죠. 이쪽에 일렬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반대편에도 또 주차장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널찍하게 할 수가 있고요. 공동현관 지나서 이렇게 계단이 없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하 1층에 해당하는 공간이고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현대 제품입니다. 복층은 4층에 있으니까요. 4층으로 빠르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약 18.6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 면적은 테라스 10평 포함해서 61평을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복층 타입입니다. 세대 현관은 이렇게 일반적인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틈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은 넣어 두시면 되고요. 기본 신발장 3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 일괄소등 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슬림형 3연동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들어오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고요. 좌우측에는 방들이 있으니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아래층에 가장 작은 방이 하나가 있는데 길이가 좀 되는 편입니다. 3m 50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방은 아닙니다. 가장 작은 방인데 성인이 써도 좋을 방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방 창은 동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앞이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방을 살펴보셨고요. 반대편에는 아래층에 침실 2번 중간 방이 있는데 이 방은 더 넉넉해졌습니다. 저 끝에가 살짝 꺾여 있긴 한데요. 저 꺾여 있는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또 공간이 꽤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다가 드레스룸 행거를 채워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미리 설치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입주하시는 분이 설치를 하는 거라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아래층의 거실 공간인데요. 이 거실이
4천에 4천이 다 넘지는 않는데요. 조금씩 못 미치는 그런 크기다 보니까 결코 작지는 않았습니다. 방향은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실이고요. 이 거실에서 하나 또 아쉬운 거,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옵션들이 없었습니다. 이 집은 공간들은 대체적으로 다 널찍널찍한 편이기는 한데 옵션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창호는 영림 이중창을 사용을 했고요. 방향은 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동향입니다. 그런데 전혀 막힘이 없고 사방으로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반영구 조망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집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툭 터진 거실 앞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은 주방 공간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도 이렇게 거실하고 이어지는 이 구간 자체가 널찍한 편이라서 바로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좀 답답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기본 주방 구조는 디귿자 형태인데요. 이 앞에 추가 식탁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4인용 또는 6인용 식탁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 일부는 파벽으로 또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냉장고 한 대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다용도실이 아주 넓기 때문에 추가 냉장고는 다용도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부장이 또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도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 위에는 환기창하고 레인지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싱크볼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주방도 한번 살펴보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용도실이 아주 넓습니다. 이 길이가 4m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분리수거함 등등 다 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다용도실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신축 빌라를 자주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이겠죠. 여기 다용도실 위쪽에다가 이렇게 수납장들을 좀 만들어주면 충분히 또 수납 공간이 늘어나서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수납장을 설치하는 현장들이 많지는 않죠. 대부분 다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축 빌라들도 이렇게 만들 때 여기에다가 수납장 같은 거 또 예쁘게 달아주시면 수납 공간이 그만큼 확보가 되는 거니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아래층의 메인 욕실인데요. 아래층의 메인 욕실은 칸막이 샤워부스는 없지만 충분히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선반, 위에는 2단 수납장도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커너 선반도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층의 메인 욕실도 보셨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의 메인 공간은 3천에 3천은 다 넘기 때문에 침대 갖다 놓고 충분히 그냥 안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메인 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창은 이쪽 동쪽으로 하나, 저쪽 남쪽으로 하나, 이렇게 2개 설치를 해놨고, 이 안방에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욕실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작은 방만한 드레스룸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생각보다 많이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공간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써도 좋지만 아니다, 여기 서재처럼 쓰겠다 그러면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남쪽으로 또 창이 하나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이니까 안방 욕실도 있어야겠죠. 환기창, 환풍시설 다 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장 달려 있고, 샤워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바닥을 보시면 아주 넉넉한 크기는 아닙니다. 이쪽에 서서 샤워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아주 넉넉하진 않으니까 샤워는 가급적이면 메인 욕실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안방 욕실도 하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층의 공간들 모두 살펴보신 겁니다. 방은 3개가 있고 욕실도 2개가 있고 다용도실 하나, 거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공간들은 대체적으로 널찍널찍한데 옵션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 또 올라가기 전에 이 계단 뒤로 해서 이런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전기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그냥 버린다기보다는 작은 수납장 같은 거 채워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요. 이 계단도 좀 호불호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공간이 뽕뽕뽕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의외로 보실 때 좀 무섭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뒤에를 이렇게 막아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계단폭도 아주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사람이 한 명 올라다닐 정도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고, 올라오자마자 이쪽에는 욕실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공간이 또 남게 되는데, 이쪽에다 처음에 문을 달아야 될까 했는데 문을 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셔야 되는데요. 친구가 여기는 서 있을 수 있고 갈수록 이제 성인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뭐 놀이방 같은 걸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쪽에다가 소파베드 같은 거 놓고, 전기 콘센트 있으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TV 갖다 놓고 게임방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이 와이프분들께서는 좋아하지는 않겠죠. 예,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복층 욕실이 있는데요. 복층 욕실은 아주 넓습니다. 길이가 아주 넓은 편이라서 넉넉하게 쓸 수도 있고요. 폭도 좀 나오는 편이라서 이동식 욕조 갖다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칸막이 샤워부스가 없기 때문에 이동식 욕조 설치가 가능합니다. 샤워기, 세면대, 양변기, 이쪽에는 작긴 하지만 수납장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풍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넉넉한 복층 욕실도 보셨고요. 자, 이제 안쪽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또 이런 공간이 남게 됩니다. 여기도 그냥 버리면 아깝겠죠. 여기에다가 작은 수납장 갖다 놓고 쓰셔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바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끝에다 설치를 해놓고 여기 앉아서, 테라스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차 한잔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공간도 하나가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복층에서 쓸 수 있는 거실 공간인데, 자, 안쪽에 들어가서 전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넉넉하고, 저 끝에는 수납장을, 문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수납 공간으로 또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아트월로 쓰려면 여기가 맞는데, 여기에다 TV를 놓게 되면 반대편이 소파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보면 계단 올라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통행로이기 때문에 여기다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통행로가 좀 좁아지거나 이동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소파는 좀 TV하고 가까워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전진 배치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널찍한 복층에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이 안쪽에는 아주 큰 방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방도 안쪽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나 저 끝에 문을 달아놔서 수납 공간으로 다 쓸 수 있게끔 해놨고요. 네모 반듯하진 않습니다. 살짝 꺾여 있고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쪽에다가 딱 길이에 맞춰서 북박이장 쭉 설치하면 수납이 더 넉넉해지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구조상 가만히 살펴보면 이쪽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납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애매해지게 되거든요. 놓으려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문이 좀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수납장은 저걸로 만족을 하시고 이쪽에다 침대를 밀착시켜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가구 배치는 입주하시는 분 마음이겠죠. 또 이쪽 창도 동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큰 방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층에는 방이 하나 있고 욕실이 하나 있고요. 거실도 있습니다. 또 문이 달려 있진 않지만 충분히 뭐 침실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실 테라스가 있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밖으로 나가보지는 않겠습니다. 또 제가 비가 많이 오니까 사이즈를 측정을 못했는데요. 10평 정도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꽤나 깁니다. 저기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상당히 길게, 또 폭도 여유가 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는 이쪽에 하나, 또 반대편에도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도는 따로 없기 때문에 물을 쓰시려면 욕실에서 호스 연결해서 끌고 나와서 물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아주 오랜만에 고양시 내유동에 위치해 있는 복층 빌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2-3년 전에는 내유동에 있는 집들도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최근 한 2년 동안에는 많이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와서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체적인 공간은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축 빌라 치고는 요새는 좀 옵션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이라든지 북박이장이라든지 드레스룸 행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집의 가격과 입주금 정보는 영상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입주금이 9월 전까지 입주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5천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또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면 한 3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입주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9월까지 입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오셔야 되는 분들만 가능하겠죠. 고양시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전 입주자에 한해서만 그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도한 대출은 불행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대출은 적당히 받아서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당분간 이 비가 지속될 거라고 하는데,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나 또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꼭 비 피해 없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